왜 비디오가 안 나오냐? 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근데 뒤 화면은 아직 안 나옵니다. 이렇게 좀 삐딱하다. 약간 멋이 이렇게 해놓을까? 음? 약간 좀 삐딱하다. 이렇게.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배터리가 좀 충전 안 돼가지고 어, 좀 늦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사례를 하기보다는 먼저 교재를 먼저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는 히토 계열의 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토는 물상으로 보면은 작은 땅이죠. 큰 땅은 무토라고 하고 키토는 작은 땅, 농토 또는 정원 이런 것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키토는 경금에 대입을 시켜보면 토생금 이렇게 해서 뭐에 해당하냐면 정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토 일간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매우 모성애, 즉 어머니 같은 그런 성품이 많이 있고 인자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토가 이제 축을 만나고 묘를 만나고 살을 만나고 미를 만나고 유를 만나고 해를 만남으로써 또 여러 가지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심리, 사두 심리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토는 참으로 온화하고 평안하면서 어머니 같은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지만 기토는 무토에 비해서는 마음이 넓나 좁나 그렇게 넓지 않죠.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축은 아래 축토 속에 보면 이제 가까로 속에부터 먼저 넣어놓고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축은 말이 없고 수줍음을 탄다. 아마도 양쪽에 토가 있으면서 소의 어느 정도의 소란 그 개념에 순종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하지만 그런 거는 또 아니고요. 축토는 밑에 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뿔이 있어요. 뿔이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축은 일종의 덜이죠. 덜. 논에 있는 소. 논에 있는 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논 가운데 있는 소. 들소 뭐 이런 식으로 들소는 아니고 논 가운데 있는 소. 그래서 남다른 고집이 있어요. 소는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뚝심이 있고 순종도 하지만 뚝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벽주의자다. 그렇게 해서 완벽주의자다. 뒤늦게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축도는 지장간에 개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기토에서 비교하면은 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축은 돈을 모으는 일을 잘한다.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일을 잘하고 또 축도 속에 신금이 있어서 신금은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기축은 손재주를 가지고 돈을 만드는 재주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손재주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토로 얘기하면 우리가 토는 농토도 되고 손으로 만든 농토도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내는 그 공예, 흙으로 만드는 공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공예 손으로 만들어내는 재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이 있기 때문에 한쪽을 원래 식신이라는 것은 신금이 이제 토에서 볼 때 식신이잖아요. 식신은 매우 한쪽을 집중하는 성격이 집중하고 파고드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을 파서 뭘 만드냐 하면 돈으로 만드는 거죠. 기축의 성격은 뭔가를 연구를 해 파서 결국은 뭘 만들어요? 돈을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마지막에 본기는 개신기기 때문에 비견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나의 길을 간다.
my way. 예,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고집이 있고 자기의 완벽주의적으로 끝까지 가서 마지막으로 성공을 해내고야만은 그런 좋은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묘. 기묘는 묘는 이제 그 지장간을 보게 되면 갑과 을로 나누는데 그냥 갑은 그렇게 많이 그 생각 안 하고 묘를 갖다 을을 갖다가 해라 그랬어요. 좌우묘유는 한 기로 그냥 생각된다 그랬어요. 자, 묘는 을목으로 봐서 그러면 을목은 기토에서 봐서 을목은 편간에 해당하잖아요. 편간에 해당하고 을 자체는 뭐가 되냐면 경금에 대입하면 정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적 편간이다. 어째 보면 이 기토는 그것도 기묘는 일조가 상당히 보면 나름대로는 충성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게 많아요. 충성을 하려고 하면요. 편간은 충성을 하려고 하면 일단 다른 사람 받아들이 되잖아요. 거부하면 충성을 못 해요. 그게 인내심이 있다 그러죠. 인내심이 있고 끈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어쨌든 끈기가 끈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묘란한 놈이 편간하고 좀 편간은 편간이 돼. 묘란 놈은 중간으로 이렇게 갈라진다 이렇게. 끊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편간은 끈기다 하는데 요 놈은 좀 끈기가 부족하다. 왜? 중간으로 둘로 조금 나눠진다. 그리고 글자가 좌우묘유 있잖아요. 특히 이 묘자라는 글자가 여러분들 물상으로 보면은 정동입니다. 정동, 동쪽. 정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유는 정서지요. 그래서 묘와 유는 이 태양이 하늘 태양이 다니는 길목이라 그래요. 아침 뜰 때에 동으로 떴다가 저녁에 그래 아침에 동이 뜨고 진다. 그런 말도 되고 다른 말로는 표현을 하게 되면 대문이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발상을 해서 뭐냐면 그 묘라하는 것은 우리 그 여성들에 보면 아기가 나오는 곳 있잖아요. 아기가 나오는 출구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계에서 이성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좌오묘유, 특히 좌오묘유를 도하라 보고 옛날부터 이성을 보는데 특히 묘와 유, 자오는 조금 그런 거리가 좀 떨어집니다만은 묘유는 바로 그 문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그 애기가 나오는 문. 그래서 이성 문제의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자, 마음이 넓고 호탕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굉장히 가족을 사랑합니다. 기묘일주가 가족 계명에서 매우 사랑합니다. 평범한 삶을 추구한다. 어째 보면 이상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래도 끈기는 좀 부족하더라. 이성 문제에 곤란을 겪는 거죠. 어쨌든 기묘일주가 이성 문제로 곤란을 많이 겪는데 자, 기묘가 여자인 경우에 말이죠. 묘가 하나가 아니고 옆에 인이 또 있어요. 또 위에 갑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기토가 갑목을 좋아하잖아요. 갑기압도 되잖아요. 근데 지지에 또 이 묘가 있고 옆에 또 뭐 인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변에 관성이 많이 보이면은 관성이 많이 보이는 여자분들의 사주는 그 남자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많아서 스트레스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남자의 기운이 너무 세서 스트레스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뭐 속된 말로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우리 애기들이 보면 남자 아기가 태어나고 여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남녀가 어떤 사람 딸만 계속 낳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들만 계속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속설에 의하면은 뭐 정확한 의학적 경우는 없는데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남자 아기가 많이 태어나는 사람의 경우에 보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말하자면 정력이 좋고 뭐 힘이 세서 남성이
막 그런 또 갈등고 여자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여성의 여자들이 계속 나오는 경우는 여자분들의 어떤 그 힘이 강한 게 아닌가. 그런 뭐 쪼끔은 그게 일리는 있긴 있어요.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고 참고하시고. 아무튼 기사는 말수가 적고 믿음이 가는 성격이다. 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사화는 어 정인입니다. 그쵸? 예. 기토 쪽에서 사화는 정인이고 자 기토도 정인이죠. 정인적 역할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화도 기토에 의해서 정인적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수가 좀 적고 정인이 있는 경우는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많이 듣고 말을 그리 많이 하지 않습니다. 들어주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 사가 자기를 도와주잖아요. 힘은 엄청 넘치는 거예요. 기사. 그래서 남자의 사주는 왕자의 사주라요. 왕자. 그렇게 남자는 기사일 줄은 왕자병. 왕자병 정도로 자기를 굉장하게 좀 내세우고 그러는 경향이 있고 자존심은 엄청 강하죠. 여자는 당연히 공주병이겠죠.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공주가 됐다가 결혼하고 되면 왕비가 됩니다. 더 심하면 크레오파토라 정도로 이제 굉장히 커버립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정력적으로 일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가져온다. 가로속의 주장, 가로속의 고집이 강하고 가족에게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끈기가 좀 부족해요. 끈기, 부족하다. 끈기가 부족하다. 끝맺음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사가 보면은 한번 성품을 말씀드릴게요. 자, 사 속에 병병이 있지요. 무경병이 있는데 붙자를 빼버리고 경병을 얘기를 하면 기토의 경금은 여러분 아다시피 상관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교성은 좋아요. 사교성은 좋고 그 대신에 경금은 사교성은 있어도 자기중심적이에요. 경금이 뭐냐면 비견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기 때문에 항상 보면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자꾸 안 데리고 다니고 자기보다 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좀 돋보이려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 데리고 가면 잘 안 되잖아요. 자기보다 좀 못한다 싶은 사람들을 막 데리고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병화가 있어 병화는 굉장히 태양 같은 빛이에요. 급하고 성격이 급하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그 정인적인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주다가도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사람을 판단할 때 엄청나게 직관이 강해요. 탁 보자마자 사람 판단해 버려요. 자, 탁 보자마자 판단하는 경우는 병화가 뭐일 때? 정인일 때. 병화가 정인일 때는 사람 보자마자 딱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판단하는데 뭐 바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면 다른 사람을 좋게 판단할 수 있을까? 나쁘게 판단할 수 있을까?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왜냐면 내가 최고니까. 내가 왕자 공주잖아. 딱 보니까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최고니까. 내가 최고 돼야 될 사람. 남들은 나와 비교해서 자꾸만 걸러서 이렇게 낮춰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그 처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다 떠나가겠나, 모이겠나. 다 떠나가요. 나중에는 외롭게 돼요. 기사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기미는 아까 저기 축하고 반대예요. 기초가 반대인데 기미는 그야말로 어쨌든 정을기가 있단 말이지. 정화가 있으니까 편인이죠. 그래서 편인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어제 제가 그 S대학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종교학과에 이런 이제 이런 역학 관계 이런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달라 해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쭉 이제 관심 많고 하는데 설문지를 내가 조사를 좀 했거든요. 설문지 조사해 봤더니 설문지에 답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60문제를 내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주로 우리가 10성 관련해서 어떤 그런 분들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제 그걸 좀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설문지를 가지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 13명인가 제가 그걸 이제 설문지를 받았는데 다 그래, 전부 다. 올 100. 하나가 똑같이 공통되는 사람이 모두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하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강하다 말은 어떤 특수 분야에 뛰어나고 싶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하는 걸 느꼈어요. 공부 잘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잘하는구나. 집중을 잘한다.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순수하고 깨끗하고 양보심이 많고 바로 열고 타인 배려 정도도 많다.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은 그렇지만 쉽게 못한다 말은 위에 기축하고 비슷해요. 수줍음을 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로 속에 손해를 본다. 따라서 자기 목소리를 좀 내도록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미 자체가 기축도 마찬가지로 기미 자체가 음간이죠. 음간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우리가 주로 계열이 기축,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현인데 다 음적인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좀 하기가 쉽지 않다. 자, 어쨌든 미토는 정을기잖아요. 정을기이기 때문에 정하는 편인기가 있어서 특수 분야에 뛰어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을은 뭐냐면 편간이죠. 그래서 을은 위에 일하는 기묘하고 같습니다. 을은 기묘 같아서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성 문제에 또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번긴 기토는 위에 있는 축하고 설명하는 것과 똑같이 매우 단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미할 때 정화는요 견인이지만 정관입니다. 정관적 편인이라서 정관적 편인은 뭐냐면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합리성이 있다 생각하면 받아들이는. 이거 아니야 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또 기민은 정미도 마찬가지고 정미죠. 정미나 기미나 거의 비슷한 역할인데 정미나 기미는 이분들한테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다른 분들은 뭐 성격 따라 다르겠지만 좀 그래 뭐 그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지 하지만 기미나 정미 같은 경우는 그걸 절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인관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정미나 기미 일간을 미리 안 나고 그러면은 이제 허은 허은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담 막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왜? 농담도 진담을 하니까. 우리 보통 보면 선도 보면은 이 농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진짜 막 어떤 사람이 농담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막 정말인가 막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보면 그니까 농담이구나 하는데 농담을 좀 하기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 정인 스님한테 농담하면 안 돼. 진짜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아무튼 기미는 그렇고 그러면 기축하고 기미하고 조금 성품이 차이가요. 기미하고 기축은 어떤 점이 좀 차이가 날까요? 음, 음. 비슷하지만 축과 미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어쨌든 기축은요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재물과 관련된 것을 많이 추구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기미는 그렇지는 않아요.
기미는 배우는 것, 또 을목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명예죠, 그죠? 명예와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고 학문에 좀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기축은 말하자면 이공계다 인문계다. 기축은 이공계다 인문계다. 이공계에 가깝습니다. 이공계에 가깝고 기미는 문과지요. 그렇게 어느 정도 구분해도 괜찮겠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하며 양보심이 많고 타인을 배려하는 정도가 많다. 타인을 많이 배려한다.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쉽게 하지 못한다. 요거는 음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려면 기토 앞에다가 기토 옆에 식신이 붙거나 또는 그 상관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운이 없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로속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 알아줘야 안 알아줘요. 그래서 손해를 본다. 따라서 자기 목소리를 좀 내도록 해야 합니다. 어떨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 좋겠습니다. 기유. 기토는 유가 있으면 유금이 있으면 매우 유금은 식신이면서도 연금에 대입하면 급제단 말이야. 급제적 식신이기 때문에 굉장하게 좀 경쟁적으로 연구를 하고 유는 식신은 연구니까 경쟁적으로 연구를 하면서도 자기 나름 주관이 뚜렷하더라. 주관이 뚜렷하다는 말은 급제적인 성격이 있으면 주관이 뚜렷해요. 자기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세어서 세상을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으로 본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섬세하고 분명한 것 좋아한다. 왜냐하면요, 지지에 유금이 있잖아요. 유금이 있으면 앞에 기축도 마찬가지고, 기축도 축도 속에 신금이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유도 유가 들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밀해요.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기유도 보면 손재주가 좋아서 뭘 하면 좋으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수공예 등등 뭐 이런 것들 손으로 만지는 내용들 제조업 뭐 이런 쪽도 굉장히 탁월한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섬세하고 분명한 걸 좋아하고 가식이 없고 신임을 받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이 있어서 융통성이 부족하고 적극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유 이제 일간에 있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몰두합니다. 몰두하고 집중해서 막 파고드는데 중간에 보면은 다른 사람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혼자서 꼭 일하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 자꾸 줘요? 안 줘요? 일 잘하는 사람은 자꾸 줘요.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 상사 말고 옆에 있는 부상사가 보니까 일 너무 잘하거든. 그러면서 싹 와가지고 아이고 칭찬해 줍니다. 아이고 참 미석임 너무너무 잘하대. 우리 부서에는 당신만한 사람이 없어. 당신 같았으면 난 참 좋겠어. 이러면서 딱 부추기면서 그런데 이거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러면 막 크게 막 그걸 밤샘 해준다니까. 그런다고 뭘 못해요? 연애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다고. 그래서 기후일주 사람들이 연애를 못해요. 왜? 자기 일에 빠진다고. 아시겠지요? 너무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결혼 전에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막 집에서 뭐가 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한 곳에 파고들었어. 이런 사람이 만약에 도박하면 어떻게 될까? 혹 까지겠죠. 뭐든지 빠질 수 있는 성분이 순수하게 차지만 빠지면 진짜 빠져버린다. 그래서 식신이 이렇게 많이 발달한 사람은 또 기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쪽을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약을 했다, 마약에 또 빠지겠죠. 뭐든가 빠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로 기해입니다. 기해는 키토는 아까 말한 대로 그걸 작은 그릇이 되는데 해는요 무, 갑임이죠. 무는 이제 빼버리고 갑은 혼자 나무지요. 그래서 기토를 볼 때는 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압토. 그럼 기토가 기해일주 같으면 기해일주 여성이라 하면은 남편은 굉장히 잘 받듭니다. 그렇겠죠. 남편이 간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받들고 그 다음에 해가 있으니까 해는 정제지요. 정제지만 물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면서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물상으로 보게 되면 작은 토에 물이 너무 많아서 욕심이 좀 많다. 성품이 욕망이 많다. 하고 싶은 일이 많다. 그런 등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황된 바람보다 작은 소망을 솔직히 여겨야 합니다. 남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기를 좋아한다. 베풀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배짱이 부족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기질이 강해서 인간관계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근데 좀 전에 요거는 기회가 이렇게 한 개 있을 때, 하나 있을 때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아까 처음 이제 선생님 얘기할 때 물이 많잖아요. 그럼 처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욕망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힘을 쓰는 바람에 몸이 좀 안 좋겠죠. 기토가 물속에 잠겨 버리잖아요. 그래서 기토가 가급적이 뭐가 있으면 좋겠냐면 기해일 경우에는 신강 쪽으로 가면 좋겠죠. 주변에 토가 많고 화가 많으면은 해를 잘 다룰 수 있잖아요. 잘 살겠지요. 근데 기해인데 주변에 물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금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힘이 붙인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운이 하나 토로 흘러가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본적인 우리 요걸 배웠다 하면은 이것을 응용해 가지고 좀 더 바라보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63비 1번 문제 기축 5월 달에 태어났네요. 6월 29일. 자, 이민일종 62년생입니다. 무술 기축 기사. 자, 기토로 볼 때요. 자기를 도와주는 토가 많지요. 토가 하나, 둘, 세 개. 자기까지 포함해서 4개나 돼요. 사화까지 있어가지고 매우 강한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사주를 갖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처음에 보면서 이분은 사오미로 흘러가지고 어째 보면 생각보다 자기의 어떤 그 특성을 많이 살리기가 좀 쉽지 않더라. 물론 세운을 봐야 되는데 이 경우는 53세가 넘었어. 임묘진이죠. 53세 넘어서 모군으로 전개되면서 뒤늦게 성공하는 그런 사주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 구조가 축이 있고 인이 있기 때문에 탕화살이 있어서 또 축술이 형이 있으니까 성격이 인면 양이고 경도 양이고 기축과 기사는 음으로서 서로 음양이 조화가 되어 있는데 축술이 형이 되고 또 탕화이기 때문에 숨은 마음은 있잖아요. 숨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굉장히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그 감정이 있잖아요. 풍부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탤런트들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아니고 감정을 잘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임인, 갑진, 기묘, 정묘. 자, 이분은 목이죠. 목이 이렇게 사주에 많아 보이면 많지요. 목이 하나, 둘, 세 개, 4개나 돼 있어요. 목이 참 많다. 목이 많다 말은
예, 이 사람 관이 많지요. 근데 만약에 이 목이 많을 때 지난번 시간에 이제 그 용신을 잡는 법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목이 많으니까 신약하잖아요. 관성이 많아서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을 용신을 써서 관성을 설기시키 줘라 그래서요. 이런 사주 형태를 뭐냐면은 우리가 살이 많다, 살이 중하다, 살중 용인격이라 그래요. 살중 이해하겠죠? 근데 막 살중 용인격인데 인성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림이 좋아요. 인성이 없으면 살기가 매우 힘드는데 다행히 이 사람은 시에 정화가 하나 있지요.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좋더라. 그리고 운 흐름이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뭐냐면 목이 너무 세기 때문에 목을 금으로서 그걸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주에는 마치 보면 금이 없잖아, 그죠? 이런 경우는 운에서 금이 와주면은 그런 대로 살아가기 괜찮은데 사주를 보면 18세 병호, 28세 정미운이고 38세 천간이 무토운이 왔었어요. 여기까지는 나의 용신운이었지요. 그래서 잘 나갔다. 한데 그 다음부터는 신유술로 흐르는데 신유술도 나한테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대로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살종용인격 정화가 용신인데 18세부터 42세까지는 학토운으로서 공부를 잘하고 공무원 취업도 하여서 직장 생활을 잘했습니다. 43세부터 64세, 지금 64세에 해당하는데 강한 목기를 식상으로 눌러주니 오히려 편안하다. 그래서 지지 검문도 길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관성이 많은 사람은 성품이 어떠냐 하면은 관성이 많으면은 매우 내 나름대로의 틀이 강해요. 이래 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틀이 강한데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오게 되면 그걸 좀 깨주는 거예요. 내가 좀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이 조금 여유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편한 거라. 너무 한 곳에만 머물리지 않고 여행도 좀 하고 또 베풀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항상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뭐가 맞아야 돼요?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자, 64번 보니까 기사일주예요. 개축, 정사, 기사. 보니까 화가 엄청 강해요. 밑에 사화가 많지요. 이렇게 많은 사주는 자, 용신은 인성과 비급이 많으면은 용신이 식상과 재성으로 가야 된다 그랬거든. 그런데 봤더니 이 사람의 개수가 정간에 연이 하나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거문이나 이렇게 흘러가야 좋습니다. 그래서 거문 흘러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거문이 오지 않고 목화운이 올라와가지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았는데 39세부터 수운이 오고 49세부터 수금으로 엄청 좋지요. 그래서 이분은 뒤로 갈수록 굉장하게 좋겠다. 즉 49세부터 59세부터 재물운이 풍부해지고 마음도 평안하고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전에는 매우 뭐하고 이 사주는 특징이 뭐가 많아요? 화중에서 무슨 화? 사화. 사화 많지요? 정인적 사화가 많아요. 이렇게 사화가 많은 사람은 어쨌든 사화는 바쁜 거예요. 엄청 바쁘게 움직인다. 원래 우리 바쁘잖아요. 급하지요. 사화는 굉장히 바빠. 뱀이 엄청나게 움직인다. 그래서 운에서 보면 딱 보자마자 사화 대운을 따인 사람은 아이고 이번 몇 년부터 굉장히 바쁘지르시는 맞습니다. 사화 대운을 찾아주세요.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정말 바쁘게 움직인다. 사화 대운을 찾아줘라. 그래서 49세에서 59세까지 이 사람은 사화 대운이 없지요.
한번 사화대운이었고 지가 자기가 사봐라. 그 평생을 엄청나게 힘들게 힘드는 거라도 아주 바쁘게 방송인이니까 바쁘게 사는 게 좋겠네. 이제 다니면서 65페이지 자 봅니다. 이제 기사 일주 하나 나왔습니다. 임자 정미 기사 임신. 어쨌든 기토가 여름철에 태어났고 매우 뭐가 많습니까? 토가 많지요. 네, 토가 많습니다. 근데 토가 두 개구나. 자기가 쳐서 두 개자. 자기 토 하나 있고 이 토가 하나 있고 정화가 또 있고. 그럼 어찌 보면 안으로 똥돌 모이가 있지요. 양쪽에는 뭐가 있어요?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금생수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강하면서 어쨌든 수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원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을 봤더니 10세부터 20세까지가 화운이 왔지요. 화운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운이 좋다 해서 돈이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환경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에 내가 보면 가난한 집안 있잖아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여의치 않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신강한 사람이 어릴 때, 자, 봐요. 10세 병호 왔잖아요. 그럼 너무 신강한데 병호는 나한테 도움되는 긴가, 도움 안 되는 건가? 그럼 이때의 병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망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망상. 인성이 신앙할 때 인성은 공부요, 내가 귀인이요 이래 봐야 되는데 신앙할 때 인성이 이렇게 막 어릴 때부터 찾아오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망상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 해요? 돈 벌려고 원래 돈이 양쪽에 있잖아. 어릴 때부터 돈 벌려고 막 나서는 거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돈 버는데 노는데 재석은 노는 것도 됩니다. 놀고 공부하는데 그렇게 공부된다는다. 공부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정미정사가 신강이다. 신강인데 원래부터 그 신강이고 정화나 화가 공상이 많은 사람인데 어릴 때 무슨 운이 왔어요? 화운이 와버렸어. 그러면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거. 공상이 돼요. 망상이 돼가지고. 정반대 얘기하겠습니다. 정반대로 제다신약 사주인데 신약한 사주인데 어릴 때 재성운이 왔다. 그럼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 제가 신약 사주인데 어릴 때 재성운이 왔다. 재성. 그래서 소년의 재우는 소년제 항마라 그래서 항마. 소년제 항마. 그 공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요? 노는 걸 좋아하는 거라 계속 뭐 그냥 가수들 따라다니고 뭐 활동하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BTS를 하나 뭐 그런 그러면 따라다니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그리고 막 지금 현재 중학교 한 생인데도 불구하고 막 엄마 흉내 내고 언니 흉내 내고 막 뭐 하잖아요. 원래 막 이거 숨어서 바르고 화장실 가서 옷 바꿔 입고 천이 너무 잘하네. 그런 그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게 막 바꿔 입고 막 밤에 되고 나면 밖에 나가지고 엄마처럼 이렇게 발라가 좀 나가고 아주 애 뗐는데 보면 막 이렇게 빠마 해가지고 나가는 애들이 있어. 중학교 3학년부터 그런 애들도 있어. 요새 고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많이 해. 말을 흉내 내는 거지요. 어른들 흉내.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소년제 항마라는 거지. 그 다음에 거꾸로 이 사람처럼 신강한데 또 인성이 왔다. 역시 공부가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중간에 봤을 때 또 모군이 왔잖아요. 모군이 와가지고 모군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이 화를 생겨버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모군이 오면은 간목이 오면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목이 자기 화를 생해주는 사람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올바른 남자를 만나나 조금 도움이 안 되는 남자를 만나나. 그러니까 도움 안 되는 남자를 만나더라. 참고로 기사는요. 기사 일조의 사람은 특히 여자분들은 뭐를 좋아하냐면 이 경우에는 어린 사람을 좋아해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 왜? 내가 나이 많은 건 도움이 안 되잖아, 한테. 잔소리잖아. 그렇게 어른들보다는 누굴 좋아해? 나보다 어린 10살, 그 다음에 어떤 심지어는 뭐 열 몇 살 어린 사람을 좋아하는 거라. 근데 어른 남자를 mon고하고 맨날 자기가 그 사람들을 먹이 살려야 되는 거야. 내가 뭐예요? 내가 클레오파트라잖아. 기사니까. 그렇게 항상 그 어른 남자 못 만나고 맨날 다른 남자와 그게 변변치 못하는 남자가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요? 왜 변변치 만나는 사람이 올까요? 화가 너무 강하면 인성이 너무 강하면 여자사도 인성이 너무 강하면 관성이 말라버려요. 관성이 화기로 다 빨리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인성이 너무 많은 여자 사주는 관성이 무력해진다. 관성 힘이 없다. 남자가 인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 자식이 안 된다. 어? 내가 너무 똑똑하고 자식이 안 된다. 나의 직장 같은 관계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 한 사람 가지고 이분은 실제 정이 임을 만나서 50대 가서 임을 만났어요. 50대 가서 임을 만나니 정임 목이 벌어져 가지고 제 50대 제 5대운이네. 5대운에 목이 돼 가지고 목이 왔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남자의 기운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남자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팽배해서 하루계 생활을 하더라. 자미가 운지 기문살로 항상 남자로 인해 돈 때문에 허덕이는 사주더라. 60세 돼서야 철이 좀 들겠다. 근데 60세 봤더니 신금이 왔지요. 예, 신축 경자. 그래서 그때 가서야 조금 힘이, 그전에는 모군까지 오고 해서 내한테 큰 도움이 안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65페이지 4번 기미, 정사, 무신, 기미, 무진. 자, 이 사주는 아까처럼 기미지요. 기미는 굉장히 단단한 아주 단단한 사람이에요. 누구 사람이 아주 말도 똑부러지게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토가 무척 많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신강한 사주로 보입니다. 신강한 사주로 보이는 이 사람은 운이 흐를 때 금수목, 이거는 목까지 흘러도 좋은 게 연에 너무 일찍 연 간목은 뭐 강이고 늦게 53세부터 적용은 사실은 시하고 적용하면 되거든요. 53세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할 때에는 53세 정도 운을 적용할 때에는 갑인 을묘 정도는 시 무진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되더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월지가 상관이지요. 월지 상관이니까 말을 잘해요. 그래서 직업이 말하는 방송으로 리포터더라. 23세부터 47세까지가 수운을 흘러서 이 사람 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금이 있는데 수운이 오게 되면 금생수 받아가서 좋겠죠.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해외로 수는 물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길 타서 해외로 나가서 돈도 벌고 그다음에 마음도 매우 평안하고 그다음에 53세부터 넘어가서는 간목이 오니까 안정된다. 내가 안정이 되더라. 정관과 평관에 대해서 설명드리 보면 정관은 굉장하게 합리적인 거예요. 법을 지키고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한다면은 평가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규칙은 조금 뭐 좀 제껴놓고라도 일단 목적 달성하면 되니까 목적 달성에 더 방점을 두는 것이 평간이더라. 그래서 평간들은 때에 따라서는 무력도 분석한다. 그래서 평간인 경우에 검찰, 경찰, 군인 등 권력기관에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 배치된 경우가 많고, 참 어제 그 강의를 하면서 그 S대학교 그 봤더니 종교학과에 13명인가 계시던데 남자가 2명밖에 없어요. 전부 다 여학생들이에요. 다른 학과도 보면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똑똑하고 우리 한국에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은 여성들이 더 많구나. 공무원 시험 패스 중에 60% 정도가 50% 넘는데요. 여성들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정반대죠. 옛날에 공부를 아시겠단 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지금은 박사도 그렇고 여기 공부하는 분도 보면 여자들 훨씬 많아요. 남자 몇 명 안 돼요.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반 들어가 보면 남자는 손에 꼽을 정도야. 여성분들. 낮에 찻집에 가봐요. 남자가 많나 여자가 많나? 여자밖에 없어. 또 이렇게 밤에 낮에 이렇게 뭘 보러 가요? 밥 먹으러 가보면 여자들만 와 여기도 한 못 오게 여기 한 못 오게 있다고. 남자들은 없어. 들어가면 안 못 오요. 그럼 돈 쓰는 사람도 여자예요. 남자들은 돈 쓰기 엄청 힘들어요. 그냥 아끼고 이러는데 여자분들은 팡 써도 큰 소리 쳐요. 쓰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여자들이. 남자들은 돈벌이 왔어도 큰 소리 못 치고 죽였어. 조금 그 타서는 것도 막 눈치 보이고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뭐 하다가 이렇게 샜는가 모르겠다. 정간하다 그랬구나. 그럼 자, 이 시간이 좀 지나기 조금 쉬었다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겠습니다.